미국, 일본은 올라가고 중국, 홍콩 떨어지는데 한국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는 이 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있다고 생각하냐면 거시 경제적으로 한국 경제가 너무나 중국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한국 경기도 같이 안 좋고요.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 한국의 대중 수출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우리 경기도 안 좋은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해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한국이 마치 홍콩처럼 중국하고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안 좋고 중국 주가 무너질 때 한국 주가도 무너지는 이유가 한국으로부터 주식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잠시만요. 라이브라는 증거죠. 두 번째는 일본과의 경합도입니다. 경합도라는 얘기는 우리의 산업과 일본의 산업이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수출하고 일본도 자동차 수출하고 같은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일본의 엔화 가치가 저렴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우리는 수출 경쟁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구조라고 생각해 보면 일본이 좋을 땐 우리는 오히려 안 좋아요. 경기적으로도 수출적으로도 주가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일본과의 경합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중국 주가 떨어지고 홍콩 주가 떨어질 때 우리 주가 같이 떨어지고요. 일본 주가 올라갈 때 우리 주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의 경제 구조를 탄탄하게 바꿔나가야 된다. 일본과의 경합도가 숙제니까 일본과의 수출 경쟁력을 더 확보하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R&D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 수출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이외의 유망 신흥국에 대한 수출 증대를 더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가는 그런 노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답변이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네. 그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였죠.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떤 판단,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저런 얘기를 어떤 논리 구조로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네. 이런 전 그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뭐 어쨌든 결국 이제 주주가 네. 같은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증권거래세라든가 아니면 금융투자 소득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중하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자본이 더 유입되지 않는다. 혹은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외국의 주식을 투자하는 경향이 마련된다. 그러니까 돈의 유입을 생각해 봤을 때 세제가 조세 정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든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 구조적인 이유에 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그게 본질적인 것이지 이게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네. 그 민생토론 있었던 날 마침 이제 YTN에 생방송 출연 중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앵커님으로부터 처음 듣고 제가 좀 머뭇거리면서 답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방송이 한 30분짜리 방송이었는데 그 중에 그 상속세에 관한 질문만 한 2분짜리 빼서 2분짜리 영상이 나갔는데 그게 오히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윤석열 아, 대통령은 상속세 때문에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했죠. 제가 네, 그걸 네. 지금 답변 네. 드리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속세와 주식 시장과 혹은 한국 코스피 주식의 흐름과 관계를 규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제가 공부가 덜 된 것 같다. 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나와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도저히 이 상속세와 주식과의 관계를 규명해 나가는데 어떤 근거도 현재로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다리를 네. 거쳐서 그렇죠. 예.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 투자자가 근데 그 주식 투자자도 그냥 우리 같은 투자자 말고요. 그냥 대주주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걸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속세가 너무 과하니 주식을 갖고 있기를 부담스러워한다. 상속세를 낮춰줘야 주식을 많이 갖고 대주주가 그 주식을 또 상속해주면서 상속해주고 싶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 조그마한 것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걸 잃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이제 소탐대실이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상속세를 개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겠지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더 많은 걸 우리 경제가 잃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정책은 모든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도 기자님의 의사결정도 오늘 내가 아침을 먹을까 안 먹을까 아니면 오늘 좀 빨리 와서 있을까 천천히 올까 그런 자그마한 의사결정조차도 그 의사결정을 내림에 따라 갖게 되는 이익이 있겠지만 편익이 있겠지만 뭔가 손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식사를 더 많이 해야지 하다가 시간을 손해본다든가 그죠? 더 빨리 와야지 해서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의 피곤함은 더 늘어난다든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의사결정은 뭔가의 편익이 있지만 뭔가의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개인의 의사결정도 중요하겠지만 경제정책이라는 의사결정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정책을 내렸을 때 자그마한 편익이 기대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편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면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닌 거예요. 편익만 강조하면서 작은 편익만 강조하면서 그 정책이 좋아요, 온당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는 경제학에선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도입하는데 편익이 있겠죠. 그러나 그 정책을 도입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편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서 이 뭐 조세 정책이나 이런 것을 도입한다 상속세 개편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방법,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배당이나 뭐 네.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뭐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다. 네.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것도 일부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의 원인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국가 채무입니다. 국가 채무. 우리 기업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얘기하잖아요. 정부 부채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부 부채가요. 2019년부터 적자 재정이에요. 2019, 20, 21, 22, 23 그리고 24년 예산 계획부터 적자의 편성이에요. 적자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재정이 계속 6년째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국가 채무가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24년 기획재정부가 계획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첫 해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이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요인이에요? 투자하기 싫은 요인이에요? 싫은 요인이죠. 그러면 그 조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주에게 좀 환원을 더 많이 한다 해서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재정이 부족한데 세수가 부족한데 계속 세수를 줄이자는 정책인 거잖아요. 세금 안 걷겠다는 정책인 거잖아요. 다 세금 안 걷겠다는 정책을 도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정부 부채 규모가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가 더 큰지를 비교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매력적인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놓고 좋은 일인가? 왜냐하면 국가 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지금 계속 적자 국면에 모든 정책이 다 감세예요. 네, 금투세 폐지. 네, 모든 정책이 감세고 모든 정책이 추가 지원이에요. 출산 정책도 마찬가지. 추가 지원해주고 감세해주고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요? 지금 국가 채무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 이런 정책이 온당한 것이냐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다 주식 어느 정도 갖고 계시니까 주식 보유한 것에 따른 부담을 줄여준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얼만큼 갖고 있는데 이자를 경감해준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게 우리 경제를 위해 좋은 것인지는 한번 떼어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판단을 하고서 이런 정책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소위 다 좋아하겠네. 뭐 1,400만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하는 표현으로 그런 정책을 단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투세 폐지라든지 뭐 상속세 개편 뭐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 양쪽을 다 뭐 장점과 단점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다음에 나와야 될 물론 제가 정책이라는 지금 드리는 거죠. 말씀이 인기 없는 발언일 수 있어요. 네. 1,400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인기 없는 발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반대로는 인기 있는 발언 아니에요? 인기 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기 있는 정책하면 안 됩니다. 인기 없는 정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인기 없는 정책을 해야 되니까.